안녕하세요. 칩북 코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 안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 3개의 그 직무 종류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지원, 두 번째는 매니팩처링, 세 번째는 영업 마케팅,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인데 기타는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고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좀 핸들링을 하겠습니다. 경영 지원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근무자들, 실제 영업 현장이라든지 생산 제조 현장에서 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포팅의 역할이었죠. 매니팩처링은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만들어진 제품을 잘 판매하고 효과적으로 더 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스토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스토리를 읽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전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좀 읽어드렸는데 그거 플러스 제 스토리도 읽어드리고 또 현직자분도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모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아주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사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사 첫 번째 보신 건데 기억나시나요? 전략을 실행하는 스트래티직 파트너다, 전략적 파트너다. 왜? 전략을 실행하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인사가 하니까.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교육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조직의 몰입을 이끄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협업하니까 뭐 하면서 협업합니까? 말하면서, 들으면서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 채용 사람 뽑고 배치하고 육성하고 평가하고 보상해주고 승진시켜주고 조직 문화 만들고 퇴직할 때까지 빠이빠이 할 때까지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사 업무라고 했습니다. 딱딱합니까? 이제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좀 같이 나눠보시죠. NS 홈쇼핑의 인사팀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NS 홈쇼핑 인사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물어봤네요. 자, 주요 업무는 크게 평가 보상.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똑같아요. 사람들 뽑았으면 평가해야죠. 또 그거에 맞게 보상해줘야죠. 교육,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채용, 총무, 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총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살짝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총무는 뭐냐면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총무는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곳간 열쇠를 보통 총무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산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어떤 IT적인 그런 자산분도, 그러니까 정보 보안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총무가 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직은 사실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물리적으로 힘을 쓰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육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 수고를 좀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체 건강한, 딱 봤을 때에 좀 건강한 분들을 좀 좋아하는 거, 약간 좀 우직해 보이는 임꺽정이라고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뽑힌다고 볼 수 있고요. 총무직군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지만 총무부라고 해서 인사 역할까지 겸하는 곳이 있고요. 보통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인사팀보다는 인사팀이 조금 더 상위에 있고요. 총무팀이 거기에 이제 서브해주는 역할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사 여러분들 뭐 책상 같은 데 보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뭐 재고 같은 거 이런 관리하고 재물 같은 거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 보통 인사팀 내에 총무 직무를 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급여까지는 아니고요. 이 급여는 보통 위에 있는 평가 보상과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직급이 낮다고 잡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NS 홈쇼핑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인사팀 막내인데 뭐 허드렛 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드렛 일 하셔도 돼요. 그거 하시라고 뭐 신입사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업무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팀 가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급여 업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파악하고요. 급여와 복리후생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사정을 알게 됩니다. 저 지원자는 어떠한 환경에서 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 여러분들 의료비 같은 거 지출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적인 사항도 알겠지만 가족의 그런 환경 부분들도 좀 알기 때문에 즉 굉장히 대소사 중에 뭐 소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 업무부터 아마 출발하실 거고요. 뭐 총무 급여부터 출발을 하셔가지고 가장 윗단 업무를 보통 노사관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자마자 기업 문화 못해요.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지. 뭘 알아야 기업 문화를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정을 안다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돈을 받고 있고 어디서 살고 있고 어떤 가정 환경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걸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밑단의 업무라고 하는 뭐 밑단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급여 업무에서부터 조직 문화까지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을 인사팀이라고 하고요. 자, 직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특성상 인사 업무의 대부분은 뭐 한다? 협업을 한다. 그래서 저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협업을 한다. 의사소통 능력 중요할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에 안정영 씨는 어떤 역량이 있길래 인사팀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사팀은 다른 무엇보다 협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협업이 필요합니까? 문화 조성은 그냥 니네가 만들어서 뚝딱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팀 직원들이 건네주는 복지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재언, 이 단어 참 좋네요. 재언, 담당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기획한 기업 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 못지않게 직원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죠. 기업 문화이긴 하지만 교육 쪽에선 더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사팀 내에서는 와 끝내준다. 정말 잘해서 했지만 참여도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강의를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신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러면 얼마나 제가 서운하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재원을 받아들여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문화 조성할 때 구성원들의 목소리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 파트로 가게 된다, 이쪽 파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획력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고요.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제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검색창에다가 조직 문화, 뭐 혁신 조직 문화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가 나오니까 그런 것 좀 보시고 살짝 변형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꾸미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홈쇼핑에 입사하셨냐, 또 어떻게 인사직무에 입사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쇼핑과 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대학도 그와 관련된 전공으로 갔다. 뭐 유통 쪽인가 보네요. 아니면 뭐 경영학과인가 보네요. 이와 더불어서 20대 중반부터는 사람에 대한 관심, 직무 쪽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 조율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원 동기입니다. 내가 왜 홈쇼핑 산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산업 지원 동기 위에 나와 있죠. 쇼핑과 상거래에 관심 많았다. 내가 왜 인사 직무에 관심이 있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 조율했다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회사 지원 동기가 없죠.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까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고 많은 홈쇼핑 회사 중에 왜 NS 홈쇼핑인지 그 부분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퍼펙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유통회사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과 관련된 직무의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NS 홈쇼핑에 입사해서 인사팀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기업인지 기업에 대해 보충해 주신다면 지원 동기는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실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 대한 거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채용 담당자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자, 자기소개서는 첫 문항, 첫 소절이 중요하다. 두 가지식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경험에서 느낀 것을 직무와 연관지어야 한다. 구직자라면 여러분들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뻔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이직이고요. 코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소개서 시즌이 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좀 덜 보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보고 있으면 정말 이번 상반기 때도 진짜 거의 한 1000건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뭐를 찾냐면 두 가지씩 문장을 찾아요. 왜냐하면 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기업, 유명한 기업, 직무 자체도 아주 조금 뽑는 인사, 마케팅, 기획 뭐 이런 것들인데 인사 직무죠.
와, 지원서가 얼마만큼 쌓일까? 제 키만큼 쌓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쌓일 것 같아요. 그걸 다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본다고 얘기는 하죠. 이거는 보겠죠. 읽어본다고 믿고 싶습니다. 언제 근데 다 읽어봅니까? 꼼꼼하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내가 왜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식으로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왜 NS 홈쇼핑인지를 첫 번째 써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분보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국말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한국말은요 항상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항상 결론을 마지막에 써요. 마지막 잘 안 봅니다. 항상 두 가지식으로 쓰는 부분 연습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이분께서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면접이다. 면접장 바깥에서의 태도입니다. 라는 거네요. 면접장 안에서는 누구나 다 착한 척, 바른 척하고 있어 잘 모르지만 대기실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한 태도도 모두 채용 요소에 반영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접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뭘 보냐면요. 선생님 면접에서 뭘 보는 겁니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심플합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다 잘한다고 써놓잖아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면접장에 와서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얘기하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인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 거기에서도 뭐 면접관 앞에서는 다 잘한다고 할 거고 다 씩씩한 모습 할 거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요즘에 페이크를 좀 많이 넣어요. 그렇지 못한 환경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운영진들과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면접장 보러 가면요. 여러분들 면접을 이렇게 서포팅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인력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반기 때 들어가신 분들을 뽑습니다. 아니면 그 전해에 들어가신 분들을 뽑아요. 와서 도우미 해라. 친구들 신나게 잘하죠. 이제 막 자기도 이제 사원이 됐으니까 막 아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요즘 개념이 없네. 이러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걔 중에 딱 보는 거죠. 면접관도 아니고 나를 평가할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그러잖아요. 가면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면접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방에 다 CCTV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뽑고 안 뽑히고는 면접에서 결정나고요. 면접에서는 그런 걸 본다라고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분도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을 만족시킨 경우는 없어요? 물론 있죠. 어떤 친구냐? 한 번은 체구가 작은 친구가 엄청나게 큰 짐을 갖고 왔대요. 그 속에는 기업 관련 책자나 자료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 태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결론이네요.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자신 있고 긍정적인 자세로 면접에 임할 것. 매력적인 지원자 어떤 지원자냐고요? 어떤 사람 뽑냐고요?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다고 한다면 이 직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 뽑는다? 말 잘하는 사람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말 너무 잘하면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나운서나 방송인 쪽은 좋아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 지원자가 말만 잘하는 지원자 아냐라고 정량적으로 검증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했던 학생 중에 말을 정말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들어갔습니다. 왜? 이 직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눈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제 눈빛이 오늘 제가 강의 자료를 좀 잘 준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한다면 내가 면접장에서 오고 가는 말들 속에 약간 떨릴 수 있고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눈빛이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르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이 채용 담당자이기 때문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을 대하는 자세, 직무 분석, 뭐 인사팀 하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사람 뭐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분차분 알아가시면서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나의 어떤 걸 한번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고 천천히 준비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면접장 갔을 때 엄청난 무기로 다가올 겁니다. 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 후회된다라며 눈물을 보인 취준생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충분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도 내가 취업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취업 환경이 좋아서였을 뿐 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절대 울지 마세요.
특히 면접장 가서 절대 울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호소나 접근은 아니겠지만 감정적으로 좀 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사를 함부로 들추지 마세요. 면접관한테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눈물을 보인 취준생이 있었습니다만 전 밑에처럼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디에 입사하든 오늘을 잊지 말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채용 담당자다 보니까, 면접관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특히나 인사팀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 친구가 이제 이 방송은 안 보겠죠. 인사팀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있어서 A라고 하는 기업에는 마케팅이 됐고요. B라고 하는 기업은 인사팀이 됐어요. 둘 다 좋은 직무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직무고. 근데 결국은 인사팀을 갔거든요. 근데 들어간 지 이제 인문교육 그 교육 받았고요. 이제 실제 실무 들어갔는데 지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메시지가 왔는데 쌤, 인사팀이 원래 이런 직무인가요? 계속 기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계속 야근하고 계속 출장 가고 사실 인사팀이 인원이 풍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팀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인사팀의 인원 배정은 상대적으로 직원 몇 명단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팀이 담당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요. 신입사원도 인사팀 들어가면은 업무량이 좀 많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팀을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 회사를 좀 사랑하게 되고요. 구성원들을 조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사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하시더라도요. 꼭 초심 잃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한 3년간은 꼭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인사팀 직무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기획력.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인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짬뽕돼 있어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화를 기획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뭐 체육대 같은 걸 기획하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체계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객관성, 원칙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리액션을 취하는 게 인사 업무다.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좀 힘들어? 살짝 힘들긴 할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자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 또한 이게 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인사 담당자는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이에요. 군림하는 사람 아니고 폼 잡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온 분들은요, 못 견뎌 해요. 얼마나 많은 희생정신이 필요한데요.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를 계속 경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한잔 들어가야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저 사람 만나려면 또 술 마셔야 되는데 팀장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니즈를 다 파악하고 맞춰주려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 적을 때 사람들이랑 어떤 갈등 관계, 협력 관계 적을 때요. 여러분들과 이해관계 아니면 여러분들과 성향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 같이 만나서 생산성을 이끌어낸 그런 얘기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같이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랩업을 할게요. 자, HR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물품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총무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근태 관리, 그다음에 조식 제공, 동호회 활성화, 복리후생 범위 확대, 즉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좀 하나 여담을 드리면 구성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뭐냐면 조식 제공입니다. 조식 제공인데 이것도 급식판에 주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그다음에 김밥, 뭐 주스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정말 올라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가가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놓게 먹게 만들어 놓으면 초반에는 막 가져가고 막 없어지고 하는데요. 나중에 되면 어차피 회사 가면 있으니까 잘 손을 안 대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투잡이라고 할까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야, 고생했다라고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보다 그 단가를 잘게 쪼개가지고 아침 제공해 주는 게 만족도가 최고 높습니다. 이거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세요. 동호회 활성화, 역시 이것도 동호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돈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복리후생 범위 확대가 최고죠. CJ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40% 할인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등 이런 것도 직원들 대변하는 업무가 있고 신입사원 교육이나 직급 직무별 교육 등 HR 뒤쪽도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HRM과 제가 오늘 HRM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HRM과 HRD를 구분하고 있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HRD와 M을 합쳐서 그냥 인사팀으로 인사팀 있고 교육팀 있는 데도 있고요. 인사팀으로 다 묶여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묶여져 있네요. 규모가 작은 회사는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팀은 정말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본사, 그러니까 스위스 본사인데 나와 있는 회사거든요. 핵심 인재 관리, 시장 상황에 발맞춰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는 업무 등의 채용 업무, 그다음에 직원들의 발전과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단어 좋은 것 같아요. 인사팀은 어떤 역할을 하냐? 구성원들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얘기해 주세요. 자, 출근해서 가장 먼저 일의 데드라인을 일별로, 그다음 주별로, 월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 일이 정말 많아요. 일하다가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사람 만나러 나가야 되고 뭐 하다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일해야 되고 멀티태스킹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잘해야 되겠죠. 멀티태스킹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데드라인 잘 지킨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그 외엔 유동적인 편이다. 뭐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연말이었나 봐요. 신입사원들의 오리엔테이션 교육, 연말 HR 비즈니스 보고서, 그 다음에 이어랜드 미팅, 외부 교육업체 미팅, 그 다음 중간중간 사원들과의 면담. 하루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가요. 자, 사람들과의 협업 역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앞선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은 점 뭐냐? 좋은 점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 사소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 조식이 너무 좋아요. 건강까지 생각해 주네. 와, 우리 오늘 목 쓴다고 도라지물도 갖다 주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바빠서 못 먹는 아침 회사에서 먹을 수 있어 좋다.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또한 회사의 다양한 복리후생 시스템을 설립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즉,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이런 보이시나요? 저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점을 뭘로 뽑으면 좋냐면 내가 노력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사팀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좋겠네요. 힘든 점은 뭐냐? 힘든 점. 제품을 팔거나 숫자를 다루는 일의 경우에는 명확한 양적인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다루는 인사는 평가란 거죠. 아무리 완벽한 평가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평가라는 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평가 지표를 따로 두고 평가를 많이 하죠. 근데 정량평가는 어찌됐건 이 개인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또 팀 단위로 가기 때문에 거의 팀 단위에서 같이 오긴 하고요. 문제의 정성평가란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팀장도 사람인지라 평가자도 사람인지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사에서 조금 제지해야 되겠죠. 공정한 평가 내려라.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객관성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가치관을 조금 최대한 지향해서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검증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충분히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또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한다. 그 다음에 또 점검한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나와 있죠. 단어 제가 뭘로 뽑았습니까? 개선해야 돼요. 절대 도태되거나 절대 정체되면 안 됩니다. 항상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올해 조직문화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 야, 올해 우리 이 행사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 내년에 똑같은 게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아까 나왔죠. 조식을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조식 주니까 됐어. 다 만족할 거야? 어떤 불만 나옵니까?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반찬이 뭐 똑같습니다. 자꾸 개선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점검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사팀이 되기 위한 필수 역량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면 잘할 수 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오해가 종종 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중요해.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뭐냐? 인사고과.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평가잖아요. 또 장기적인 문화를 수립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객관성, 원칙을 잘 지켜내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내시는 데 있어서 인사 업무를 왜 좋아하십니까? 아까 NS 홈쇼핑에 계신 분은 사람 좋아한다. 그 답변보다는 이 답변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한다? 그럼 충분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람 좋아하시면 영업하시죠?
충분히 다른 걸로 이제 엮어낼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사람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체계화시킬 수 있고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객관성과 원칙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뽑는 평가자로 하여금 그래도 고민을 좀 했네 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가져가십시오. 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원칙 준수, 그리고 아무리 준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실행력,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 문화 수립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방해하는 세력,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쳐내고 일단 한번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행 의지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왜 그 회사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왜 회사마다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도 HR 직무가 하는 일은 좀 달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해서 기업 분석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왜 그 회사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왜 HR인지에 대해서. 그럼 그중에 왜 나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릴까요? 여러분들 회사 그 앞선에 왜 그 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답은 꼭 HR 직무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고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원 시 그럼 어떻게 어필하셨습니까? 어필하는 게 좋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태스킹, 데드라인 준수니까 꼼꼼해야 되겠죠. 그래서 HR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한 줄보다는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꼼꼼했는지에 대해서 결과값까지 제시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해서 지식과 기술, 태도 중에 여러분들이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뭐 지식도 좋습니다. 기술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사실 지식 기술보다는 어떤 경험, 그 경험을 통해 바탕으로 나타낸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인사 직무에 대해서 직무 스토리 2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저는 객관성과 원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사람을 좀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과 데드라인 준수가 좀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요. 뭐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현업 담당자를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